지주 회사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지주 회사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제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수십 년간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지주회사격이 아니었고 어떤 회사였는데 무슨 뭐 텍스타일 섬유 같은 걸 하는 회사였나요? 그런 회사였는데 워렌 버핏이 그 회사를 사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주주들이 블랙락이라고 유명한 이제 펀드가 들어와 있고 로널드 올슨이라는 분이 있고 워렌 버핏 그다음 뱅가드 그룹이라는 또 펀드가 있죠. 펀드 헤지 펀드 같은 거죠. 이제 유명한 펜션 펀드를 운영하는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주주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 주주들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만 보유합니다. 이 미국의 지주회사는 그래서 미국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100%다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00% 지분을 전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세무적 문제라든지 또 이제 뭐 주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해서 소송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주주 간 이해 충돌이라든지 어떤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다루기 때문에 100% 자회사를 다 가집니다. 지주회사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틸리티 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거하고 이제 발전소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가스 회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슈런스 보험회사, 레일로드 철도,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제조, 서비스, 리테일링에서 유명한 게 이제 무슨 캔디 회사 같은 것도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 있어요. 단순 투자. 이건 이제 지분만 갖는 겁니다. 여기 지분. 그러니까 일종의 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만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그 만약에 여기 이제 경영을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목적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법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투자만 한다. 그래서 애플 같은 거, 코카콜라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죠. 비자도 보이네요. GM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모 회사로 올려가지고 이제 현금 보유를 늘렸다가 이 현금으로 다시 자회사를 더 사거나 아니면 단순 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이제 팔아야 될 시기다 그러면은 팔아서 다시 현금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현금과 이 자회사들이 들 간에. 그리고 여기에는 주주들은 요 밑에 자회사들은 뭐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주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 지주회사가 100%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주들은 거기에 대한 이 자회사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 자회사에서 현금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건 간에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순 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회사들이 경영을 잘해서 현금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또 평가가 되겠죠. 비상장이지만. 그리고 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는 뭐 몇 억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주들은 오로지 이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 그럼 이 같은 비율로 이제 자기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로 이 주주들이 이제 똑같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데 가기 전에 이건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알파벳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고 잘 알고 있죠. 이 구글이 지주회사가 되면서 이제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원래 구글의 사업 부분은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은 뭡니까? 그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왜 물적 분할을 했냐? 요것이 이제 알파벳이 상장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 했고, 그럼 지주사가 되면 그 위에 100%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제 주주들은 요 상장 지주사의 주주만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은 모두 알파벳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구글 사업 부분은 물적 분할해서 비상장 100% 자회사로 만든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뭐 LG화학이죠.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다시 그 회사를 또 상장을 하죠. 그리고 일부 지분을 이제 공개해서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을 모집하는 거죠.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사고 이제 81%만 갖게 되는 것이죠. 약.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20% 주주들하고 이 LG화학의 주주들하고 이해관계가 또 충돌이 되는 것이죠. 이제 SK에도 나중에 볼 건데. 그래서 이런 미국은 무조건 상장사는 지주회사만 상장을 합니다. 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죠. 100%를 갖고. 왜냐하면은 이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를 그냥 뭐 나 저 회사 단순히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순 투자를 하고 경영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지주회사는 이 모든 가치의 합이 되는 것이죠. 이 지주회사의 가치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지주회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최대 주주죠. 대주주가 지분 한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SK 주의 돈을 가지고 SK 이노베이션, SK 스퀘어, SK CNC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도 100%가 아니고 30%, 40%, 그 정도로. 그리고 이 각각의 회사들도 다 상장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배구조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쓰는데, 이 지배구조라는 건 뭐냐? 이 한 사람의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이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단계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지배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버넌스하고 지배구조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거버넌스는 이 각각의 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 다음에 실행임원, CEO, CFO, CTO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견제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주식회사는 주주들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해 충돌을 막고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이제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착각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배구조는 이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자회사들을 다단계로 어떻게 다 내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만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가 나머지 자회사들 여러 개를 다단계로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거 내 거야 또는 내가 다 통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나 이제 거버넌스는 각각의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그다음에 실행 임원 간의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호 견제 그다음에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회사 미국의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원래 미국에서 이제 들여온 건데 왜곡돼서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기업의 지주회사의 이제 가치 평가인데 이 지주회사의 가치 평가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모든 자회사, 그다음에 현금, 그다음에 단순 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다 더해서 이것의 가치가 이제 지주회사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큰 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가치를 여기에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됐냐면 지주회사라는 이름은 줬는데 사실은 지주회사라기보다는 지배를 할 수 있는 특정 대주주가 지주회사라고 하는 명칭을 주고 그 회사의 대주주가 나머지 여러 개 회사를 다단계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A라는 회사의 지분 한 30% 갖고 있다. 그럼 이 나머지 이 회사의 돈으로 이 회사들을 또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30% 정도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의 돈으로 밑에 회사를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30% 투자하면은 또 이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창업자와 투자자 주주들이 같이 이게 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주라는 게 이제 쉐어홀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쉐어라는 게 뭔가 부분적인 그런 쉐어죠. 쉐어. 나 이 회사의 쉐어 지분을 30% 40% 갖고 있어. 그러니까 30% 갖고 있는 건 내가 30%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 주인이 아니니까 주주총회를 하고 또 이사회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실행임원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주총회 필요 없고 이사회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거죠. 100%내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00%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사인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100%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상장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를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오늘은 다른 문제는 이제 넘어가고 이 지주회사에 그러면은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이제 예전에 그 SK의 어떤 지분 구조죠. 지분 구조라고 하고 이 지배 구조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30% 지분만 갖고 있지만 이 회사를 다 내가 지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30%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 지배하니까 통제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나머지 주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이 나겠죠. 뭐 다 일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좋은 뜻으로 일치를 한다. 먼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주주들 다 좋은 거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분이 이제 여기에 30%를 갖고 있고 여기도 70% 나머지 주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30%를 가진 사람이 여기를 통제하면서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주주를 회피하겠죠. 아, 우리는 경영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이 뭐 스티브 잡스 또는 뭐 일론 머스크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처럼 경영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분만 갖고 있고 다 당신이 경영을 해줘. 그거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여기도 나머지 30%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SK주가 25%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주주가 또 75%가 있단 말이죠. 상장사 주주. 그럼 이 주주와 이 사람 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아, 좋아. 그러면 내가 SK텔레콤도 열심히 잘 경영해 줄게. 여기다 뭐 CEO, 이사회를 구성을 잘하고 실행임원들을 잘 뽑아가지고 내가 최대한 경영을 잘해줄게. 그죠? 그러면 여기 25%인 주주인 SK주도 회피하고 그럼 SK주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분도 회피하고 나머지 주주도 회피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75% 주주들도 회피한 거죠.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텔레콤의 돈을 가지고 하이닉스를 또 투자를 해서 20% 지분을 가질게. 그럼 여기 상장사니까 80% 나머지 주주가 있고 여기 20% 이제 또 주주가 있는 것이죠. 좋아. 그러면 내가 뭐 일론 머스크처럼 이 하이닉스도 열심히 잘 경영을 해줄게. 그럼 땡큐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20%도 회피하고 80% 주주도 회피했어요. 이게 해피 시나리오죠. 그러면 과연 이분의 입장에서 내가 30% 갖고 있는데 경영을 다 잘했어. 이걸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해피해졌어. 그럼 이 사람이 해피할까요? 여기서 보죠. 여기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당신 워렌 버핏, 찰리 먼거는 엄청나게 경영을 잘하니까 우리는 당신들한테 다 이사회 의장과 CEO 이런 걸 다 맡기겠소. 열심히 경영해 주시오. 우린 1년에 한두 번 정기 주총회와 임시 주총회만 참여해서 의견만 좀 낼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경영을 잘했어요. 잘하면 그래서 이게 회사가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해피하죠. 이 사람 대피하고 이 사람 대피하고 이 사람 대피하고 이 사람 대피하고 이 사람도 해피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이분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분이 30%밖에. 여기 보시면은 옛날 거지만 비슷해요. 지금도. 여기 SK 주식회사 18% 있고 텔레콤에는 지분이 없어요. 100주밖에 없어요. 하이닉스에는 지분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경영을 다 잘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옛날에 80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 60조 된다고 치매고 여기는 이제 분할했으니까 여러 개 쪼개졌죠. 여기서 보면 SK 스퀘어로 하고 밑에 이제 여러 회사로 쪼개졌죠. 쪼개져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전에 그냥 텔레콤 하나로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해피할까요? 하나도 해피 안 하죠. 왜냐하면은 80% 주주가 제일 해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 주주가 해피하겠죠. 여기에 텔레콤이. 그러면 여기서 지분법으로 이걸 가져가면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20%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텔레콤에서 여기 SK 주로 반영되는 건 25%, 20%에 25%는 몇 %예요? 4%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죠? 그럼 4%가 올라간다고요? 그럼 4%에 30%는 몇 %예요? 1.2%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좋아져봤자 이분은 1.2%밖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100% 좋아졌다, 엄청 좋아졌다. 그러면은 여기는 워렌 버핏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30% 갖고 있다 하면 30% 좋아지죠. 근데 여기서는 1.2%밖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보시면 SK주는 한 10조, 20조도 안 돼. 이렇게 막 하는 걸 갖고 있지만 근데 여기는 50조, 70조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이 지배 구조라는 입장에서 이게 나 통제를 해가지고 내가 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를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지만 실이익이 없어요. 실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SK주에 여기에서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1.2%밖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물론 구조가 좀 바뀌었지만 이제 그것도 새로운 구조도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셔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지면 여기서 이제 80%가 올라가는데 그 외에 30%밖에 그러니까 30%밖에 없잖아요. 밑에. 여기 LG는 여기에. 그러니까 80%가 올라가면은 다시 3% 20%인가요? 20%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LG로.
그럼 이분들은 이제 20%에 40%는 뭐 얼마예요? 8%인가요? 여기서 아무리 지금 LG는 이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서 해봤자 LG에는 80%에 30%, 24%죠. 38에 24 올라가고 그 중에서 다시 8%, 428, 8%밖에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아무리 경영을 잘해봤자. 그럼 이건 뭔가 모순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지분을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밑에 회사를 경영을 잘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아, 이분들은 진짜 살신성이라는 거야. 나는 많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회사를 내가 다 경영을 해줄게.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다 땡큐죠. 이런 주주들은 여기 80% 주주 뭐 75%다 땡큐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뭔가 얻는 게 별로 없어. 이건 다 내 거야.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그 실익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SK 하이닉스가 SK라는 브랜드를 쓰니까 이 브랜드 가치를 연간 한 3천억씩 내봐, 2천억씩 내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돈일로 뻥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80% 주주들이 또 해피하지 않겠죠. 왜 우리가 갑자기 여기 SK 주에다가 브랜드 로열티를 막 엄청 줘야 되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주주 간의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하면은 아, 대한민국의 지주회사와 미국의 지주회사는 이렇게 다르구나. 왜 다를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만 따지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회사의 이런 거버넌스 이제 주주총회 이사회 뭐 임원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고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일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를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잡하죠. 여기서는 이분들이 과연 이 회사들을 경영을 잘해가지고 여기서는 SK에서는 하이닉스가 이제 핵심 회사인데 제일 지분 가치가 높고 그럼 여기서 이분이 이제 여기 지분 17%밖에 없는데 이걸 경영을 잘해가지고 해피할까? 그러면 어떤 유혹을 느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 지주회사의 한국형 지주회사죠. 이게 지배를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한국형 지주회사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80조 됐다 그러면은 가치가 여기 올라가면 8%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여기 아무리 올라갔자 난 8%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나도 브랜드 로열티라고 한 1,000억, 2,000억 아니 5,000억 막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유혹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다 내 거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너십이 별로 없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또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가치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가 되고 그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하이닉스는 이런 구조에 있을 때 또는 이런 구조에 있을 때 여기서 비상장으로 이제 구글이 있는데 구글이 엄청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 구글이 엄청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제 과연 여기 있는 세리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 뭐 이런 사람들 다 해피해지겠죠. 나머지 주주들도. 그런데 굉장히 심플한데 이분들은 이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막 올라간다 그래서 마냥 해피하지는 않아요. 뭐 대외적으로 이 회사들의 자산 가치를 다 더해가지고 내가 뭐 300조, 뭐 500조 그룹의 뭐 대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까 봤을 때 이제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이 지주회사라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고 가치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회사들도 그렇게 해피하지만은 않다.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지주회사의 대주주들이
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기 아무리 부자가 돼봤자 내가 해피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내가 해피한 쪽으로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지주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가치가 자회사보다 지주회사가 가치가 적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자회사를 다 더하고 다 더해서 모든 가치가 여기 모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들의 가치가 다 더해져서 이제 상장 지주회사의 가치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지주회사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다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간에 이제 이해 충돌이 막 생기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주회사는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자본시장 발전의 이제 어떤 하나의 숙제죠. 그럼 물론 이제 이걸 깊이 얘기하면 그 전에 뭐 순환출자 구조라든지 어떤 지분이 부족한, 그러니까 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떼어내 가지고 상장해서 또 외부 자금을 또 수혈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내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한 단계 더 내려갔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에너지 솔루션 자체는 좋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이분들이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경영을 잘해서 좋아졌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그 성과가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한국형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 딜레마인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자본이 없이, 자본 시장이 발달되지도 않고 자본도 별로 없이 이제 많은 회사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럼 이런 구조로 계속 갈 수 있는가, 가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자본 시장의 이제 숙제죠, 숙제. 그래서 오늘은 지주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가 할 건가, 그 다음에 미국 지주회사와 한국 지주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